수도권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는 KBS 라이브 진주. 맨날 맨날 들어주소. 좋다. 매주 화요일 한의원이 있는 나라에서 건강을 위한 정보들 전해드립니다. 20년 넘게 임상의로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신 연세한의원 손정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원장님과 한의원이 있는 나라 제 첫 주제로 겨울에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질환 가운데 중풍에 대한 얘기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의학적으로 중풍은 원장님 어떤 질환인가요? 네, 한자로 중풍은 가운데 중 바람풍자를 쓰잖아요. 네. 여기서 중자는 가운데 중이 아니라 적중하다란 뜻이에요. 바람풍자도 바람이란 뜻이 아니라 사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기에 적중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사기라는 게 나쁜 기운을 의미를 하는데 이 질환에서 사기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네. 외부 사기라고 해서 인체 외부의 조건, 예를 들면 기온, 기압, 외상 이런 인체 이외의 외부 조건 변화에서 발생하는 것과 내부 사기, 예를 들면 본인의 고혈압, 저혈압 이런 증상이라든가 식이습관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고지혈, 당뇨 이런 기저질환 같은 것과 또는 감정의 자극, 쇼크 이런 곳에 일어나는 사기의 변화에 질환이 목표점에 적중했다라는 뜻이 중풍이에요. 예. 현대의학적으로는 요 중풍을 이제 혈관 질환으로 출혈성 중풍과 이제 혈관이 막히는 경색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중풍에도 두 가지가 있군요. 그런데 중풍은 왜 생기는 거죠? 혈압에 관련된 질환이 있는 경우 혈압 관리에 실패를 한다던가 혹은 식이습관이 잘못되어 고지혈이라든가 당뇨, 동맥경화가 되기 쉬운 시기를 오래 한다든가 음주라든가 흡연 같은 생활관리가 잘 안 되었을 때 그런 때 쉽게 오고요. 또 감정 조절, 특히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분노장애, 짜증, 화 이런 것이 다발할 경우에 더 쉽게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에 중풍을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겨울에 중풍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내부 사기든 외부의 사기든 다른 계절보다 겨울은 기온이 내려가서 혈관의 수축이 되는 조건이 형성이 되고요. 또한 실내와 외가 온도 편차가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특히 노년기 분들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인체가 감당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겨울에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예. 중풍은 또 갑자기 온다고 하는데 중풍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전조 증상, 의심 증상 같은 건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이 전조 증상이라는 의미는 미리 조짐을 보여준다는 의미잖아요. 보통 전조증의 특징은 만성적이라기보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든가 또는 뜨문뜨문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조 증상이라고는 깨닫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진료하다 보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쉽게 체크되는 전조 증상 몇 개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로 갑자기 한쪽 팔, 그러니까 편측으로만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기가 어렵거나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 저희는 보통 어둔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발음이 잘 안 돼요. 힘이 들어가고. 또 이제 세 번째로 갑자기 어지럽거나 보행 시에 돌불이라든가 장애물이 없는데도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두통이 거의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막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프다든가 전두부나 측두부가 너무 심하게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시야가 갑자기 안 보이거나 눈앞이 깜깜해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전조 증상을 미리 알아뒀다가 빨리 좀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혹시 실제 진료를 하실 때 중풍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나요?
많죠. 이제 진료를 할 때 자주 경험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겪은 거죠. 맥진이나 문진, 절진 등으로 중풍이 강하게 의심이 돼서 조심스럽게 진찰 후에 이런 질환이 의심됩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최근에 내가 뇌에 관한 CT라든가 MRI 같은 진단에서 아무런 문제가 된 것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데 이제 실제 이게 어떤 거냐면 예. 뇌출혈이 원인인 경우에는 이미 증상이 발현을 하고 병원으로 곧장 이송이 되셔서 이제 뇌에 관련된 진단 시에 이미 출혈된 부위가 발견이 되죠. 하지만 경색이 원인인 경우는 경색이 오기 전에 맥진이나 절진, 문진 등으로 이제 저희가 진단으로 예측은 되지만 아직 사진상으로는 증상 발현 전이에요. 그렇죠. 그게 전조증인 때죠. 이럴 때는 이제 사진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거 겁주는 거 아니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누명을 쓰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진료의들이 예측되는 증상을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귀담아서 들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예, 지금 당장 뭐 증상이 없다고 해서 절대 허투루 넘길 게 아니네요. 네. 예. 그 만약에 중풍으로 쓰러지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당연히 빨리 구급차 부르시고요. 예. 이제 출혈인 경우에는 물론 환자 옆에 계신 분들이 그걸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이 동시에 몸이 많이 움직여지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고정시키고 그 막 정신 차리라고 몸을 막 흔드는 이런 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십선혈의 위치는 열 손가락 끝을 말하거든요. 여기를 자락이라는 건 이제 살짝 이렇게 날카로운 도구로 따는 증상을 말하죠. 예. 이렇게 자락을 해서 피를 한두 방울 빼는, 즉 십선혈을 자락하는 건 응급대처 요령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선혈은 그 효능이 혈압을 안정화하는 데 있고 이미 수많은 논문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중풍이 발생하는 경우 구토를 하시면서 쓰러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럴 때 구토물이 입안에 고여 있으면 기도에 막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구토물도 빼주시는 그런 것도 필요하세요. 예, 굉장히 대처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좀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떨까요? 예후가 많이 나쁜가요? 예, 좀 나쁘죠. 토사물이 기도에 막히면 당연히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없을 뿐더러 호흡이 안 돼서 질식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혈압이 일단 안정되는 것이 출혈이라든가 경색이라든가 그 두 종류의 중풍 원인 제거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응급대처가 되게 중요하세요. 예, 응급대처에 대해서 좀 평소에 기억을 잘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 닥치게 되면 당황해서 또 시행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예. 그러면 그 중풍으로 한의원을 찾게 되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네, 출혈의 경우는 대부분 수술을 먼저 하고 오세요. 그렇지만 출혈 부위를 제거하셨더라도 출혈된 시간 동안 뇌 신경들이 손상이 많이 돼 있어요. 그에 따라서 언어마비라든가 운동장애라든가 감각장애라든가 인지장애, 물론 뇌의 어느 부위에 출혈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증상이 다 다릅니다만 그에 따른 한약요법, 침구요법, 약침요법 등으로 치료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침구요법을 어떤 분들은 그냥 혈액순환이나 시키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침구요법은 근육과 인대의 재건에 도움이 되는 재활요법에 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경색이 원인인 경우에도 고지혈이라든가 혈전을 자주 발생하는 체질이라든가 현재 몸의 상태가 경색을 유발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이제 뭐 한약요법, 침구요법, 약침요법 등으로 경색을 혈전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뇌졸중 환자분들을 보면 예후가 각기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런 각자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 혹시 이런 치료를 할 때 이제 환자가 지켜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을까요?
요 중풍 후유증은 운동장애, 감각장애, 인지장애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뇌의 신경의 문제다 보니까 치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치료는 환자와 의사의 협조 관계예요. 예. 좀 지루하고 더딘 치료 과정도 서로의 협조와 노력으로 호전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사를 믿고 잘 협조해서 치료해 나가야겠네요. 상호협조죠, 상호협조. 네네. 그러네요. 그러면 중풍이 잘 걸리는 체질이라든지 뭐 중풍이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한의학에서는 간양상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한의학에서는 간이 나타내는 감정은 녹이라는 게 이제 한글로는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표현이에요. 예. 네, 그래서 간의 장부의 균형이 깨지면 상부에 위치한 머리로 병의 원인이 몰리는 것을 저희가 간양상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이란 장부에 문제가 생기면 노기가 많이 발생하고 반대로 노기를 많이 느끼면 간이 상한다고 봐요. 여기서 말하는 간은 물론 현대의학적인 간의 의미도 있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예. 이 노기를 굳이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스트레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 스트레스 중에서도 막 짜증, 화 이런 부분을 많이 받거나 해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네.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풍을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간이 피로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한의학 표현으로는 노기가 머리로 올라가지 않게 그리고 이제 평소에 혈압 관리 잘하시고 식이 관리 잘하시고 또 기온의 편차가 클 때는 외부 활동 조금 자제해 주시고 앞서 설명드린 전조증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셔서 전조증을 쉽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주의하시면 예방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네, 어떤 질환이든 예방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평소에 혈압 관리 잘 해주시고요. 기온이 떨어지는 이맘때는 외부 활동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의원이 있는 나라, 연세한의원 손정희 원장과 전해드립니다.